안쪽 반지름이 A이고 바깥 반지름이 B인 속이 빈 부도체 굽껍질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전하 밀도가 이 녀석으로 상수입니다. 이럴 경우 영역별로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전기장 있는 공간에 하나의 폐곡면을 선택을 했다면 그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은 폐곡면 내의 전하량을 이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먼저 부도체 굽껍질 내의 비어있는 영역의 한 점에서 전기장 구해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에 맞는 적절한 폐곡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굽껍질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들에서 전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부도체의 굽껍질 내에 비어있는 영역에 이런 폐곡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곡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0이겠죠. 이 말은 선택한 폐곡면에서 전기장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A와 B 사이 영역의 한 점에서 전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 영역에서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 부분에서 전기장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구형태 폐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벡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타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형태 폐곡면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 방향과 몇 벡타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향이 같다면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구형태 폐곡면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죠. 이 말은 구형태 폐곡면상에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는 걸 뜻합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면, 상수라면 접근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구형태 폐곡면의 표면적이죠.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의 표면적 4파이 제곱이죠. 전기선속 정했습니다. 선택한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만 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반지름의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을 때 부도체 굽껍질 내에 비어있는 부분에는 전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한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은 이 부피 안에 있는 전하량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부피 안에 있는 전하량은 전하 밀도를 이 부피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삼성 빼기 3분의 4파이 A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되게 되죠. 여기에다가 전하 밀도를 곱해버리게 되면 선택한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4파이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A와 B 사이 영역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부도체 굽껍질 바깥 영역의 한 점에서 전기장 구해보겠습니다. 바깥 영역의 한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반지름의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형태의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 폐곡면 안에는 부도체 굽껍질이 갖는 총 전하가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전하 밀도를 부도체 굽껍질의 부피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부도체 굽껍질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B 삼성 빼기 3분의 4파이 A 삼성이죠. 여기에다가 전하 밀도를 곱하면 부도체 굽껍질 총 전하량 됩니다. 이 녀석을 또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4파이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 B가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를 2A로 바꾼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도체 굽껍질 바깥 영역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분모에 R 제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이 점전에 의한 전기장과 같습니다. 실제로 점전에 의한 전기장과 같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는 좀 전에 구한 영역별 전기장을 이용해서 몇 가지 특수한 위치에서 전기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 0에서 R = A까지는
부도체 국껍질 내의 비어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R = 0, R = 2분의 A, R = A까지가 전기장 0입니다. 이제 R = 1.5A 되는 위치에서 전기장 정해보겠습니다. R = 1.5A 되는 위치는 A와 B 사이에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R = 1.5A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지는 값들 다 대입해서 R = 1.5A 되는 위치에서 전기장 구해보면 6.2N/Coulomb 됩니다. 이제 R = 2A 되는 위치, 그러니까 부도체 국껍질 표면이죠. 부도체 국껍질 표면에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R = 2A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해서 부도체 국껍질 표면에서 전기장 구해보면 10.3N/Coulomb 됩니다. 이제 R = 6A 되는 위치, 그러니까 부도체 국껍질 바깥 영역의 한 위치죠. R = 6A 되는 위치에서의 전기장 구하기 위해서 여기 R에 6A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해서 R = 6A 되는 위치에서 전기장 구해보면 1.14N/Coulomb 됩니다. 그럼 실제로 주어진 값들을 이용을 해서 R의 함수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려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0에서 10cm까지가 부도체 국껍질 내 비어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0, 그리고 10cm에서 20cm까지가 부도체 국껍질 내부죠. 그래서 부도체 국껍질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cm보다 큰 영역에서는 국껍질 바깥 영역이죠. 국껍질 바깥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R 제곱분의 1의 함수로 변합니다.